정말 민도를 리셋하려고 이러는 건지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권 교체만 당할 텐데 전월세 떡상하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 정말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붕신이라서 그거 아니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 그거 아니면은. 자, 이번 주 부동산 상승률 탑10 지역들을 보면은 놀랄만한 지역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흥덕구, 청주 흥덕구가 3등에 랭크가 됐어요. GL 2차랑 GL 1차가 요즘에 난립니다. GL 2차가 34평 10억 찍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부동산 지형을 싹 바꾸는 것 같습니다. 개소름인 거는 본격적으로 상여금이 풀리지도 않았다는 거. 청주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사실. 이천 하이닉스 다니면은 대안이 많습니다. 뭐 분당, 미사도 있고 용인도 있고 출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청주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들은 주거지 대안이 청주 외에는 대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성이 쏠리고 있다. 동탄이 수도권 전체를 싸 보이게 만들었어. 22억을 딱 찍어버리니까는 서울 어디든 22억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신길도 22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다 싸 보입니다. 서울 집가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중과 이후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과거를 통해서 복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를 바 없다. 양도세 중과 내면은 그 누구도 팔지 않을 것이다. 올라간다. 정확히 그러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0.35. 문제는 뭐냐면은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상승장 특징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데 전세가율도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전월세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매매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매매 가격은 박탈감의 문제인데 전월세는 정말 생존의 문제이니까. 포레나 미아 전세 8억에서 9억이네요. 30평대. 맞습니다. 포레나 미아 월세 300만 원이 넘고 전세도 8, 9억. 전세 8억이기만 해도 월세로 환산을 하면 4%로 환산하면은 3,200이거든요. 그래서 월 300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월 300만 원이라고 해도 납득이 됩니다. 전세 가격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월세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그 임대차법 강화를 하게 될 것 같죠.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임대차법 강화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임대 시장은 더 박살이 나요.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가면 갈수록 악수를 두고 있어.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 딱 이렇습니다. 자산가들은 서울에 남아서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고 청년들은 한 단계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빌라에서 원룸 고시원 추락하고 있어요. 중산층은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인천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빌라 준공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금리다, 공사비다, 뭐 여러 가지 진단들을 내놓는데 다 필요 없고 다주택자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생긴 거야. 모든 원흉은 다주택자를 때려잡았기 때문이야.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공급이 안 돼요. 다주택자 열심히 집을 사주잖아. 빌라는 그 누구도 사주질 않아요. 다주택자가 사지 실수요자는 안 산단 말이야. 실수요자는 여기 전월세로 거주하려고 하지. 나중에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하지 빌라는 안 산다니까. 소소한 수익을 바라고 다주택자가 사는 건데 그걸 다 막았기 때문에 공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때려잡아서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청년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추이를 보면은 2023년 6.1에서 2024년 8.2%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으로 가고 주거 기준 미달되는 주택으로 빠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빌라에서 고시원, 단지야 그러한 주택들로 이동하고 있다. 청년들이. 신축 빌라 자체가 없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가 없었어. 우리 적폐들이 사줘야지. 빌라 업자들이 신나서 짓거든요. 다주택자 다 사라져서 전세 가격 보더라도 2023년부터 내일이 3년 내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월세 비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또 구리 아파트 매입 비율을 보면은 서울 거주자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중산층들이 경기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게 통계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는 계속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게 딱 맞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은 자산가들은 서울에 남아서 자산이 쌓이고 있고, 중산층들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가고 있고, 청년층은 나락을 향해 가고 있고,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현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 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신택세 중과 126%두 가지만 없애도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접해들이 삽니다. 접해들이 줍줍합니다. 줍줍하고 신규 공급이 막 일어나면서 공급 문제는 단숨에 해결됩니다. 단숨에. 주택 가격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용인을 해줘야 되죠. 올라가야지 공급이 될 테니까. 아직 공급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하락합니다. 이게 시장 원리예요. 가격이 싸면은 매수하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가격이 하락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러한 사이클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망가뜨렸어요. 올라가는 것 자체를 견디지를 못해. 올라가야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락하는데, 이 단계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사라진 전월세, 월세, 전세, 네, 현재 정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도 전월세 문제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때는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매매로 전환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매로 전환도 못해. 대출 자체를 막고 있고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전환도 못해.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 공급 부족 이제 시작입니다. 노원 15평, 월세 100만원 시대입니다. 상계주공 10단지, 상계주공 9단지, 작년 6월 2천에 80이었고 5천에 60이었는데, 지금 5천에 120, 5천에 100,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80만원이 120이 됐고, 60만원이 100만원이 됐습니다. 7, 80% 정도 올랐습니다. 단 1년 만에. 중개 무지개 3천에 90이었는데 1년 만에 5천에 130, 2천에 78, 중개 그린 3천에 110만원, 상계주공 9단지 4구 타입 21평 복도식입니다. 요게 지금 100만원입니다. 5천에 100만원. 상당하죠, 진짜. 예전에 이러한 투룸 복도식의 구축 아파트의 경쟁 상대는 신축 빌라였는데, 신축 빌라가 없으니까 수요가 여기에도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풀어주면 됩니다. 월세를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오고 싶어도 전세를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 대출도 안 해주니까. 서민 위하는 정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뿔. 전세로 살면서 돈 모으고 그 모은 돈이랑 보증금을 합쳐서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중간 사다리로서 전세가 정말 훌륭한 대안이었는데 그 대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등록임대 손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나올 거라는 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전월세가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매매를 잡으려고 임대사업자 매물을 풀리게 하는 정책을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자꾸 매물을 공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물이 공급으로 나오는 순간에 전월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매물이 1 늘어나면은 전월세가 1 줄어들어요. 공급이 아니야. 순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돼. 이거 이강수 논리거든요. 왜 한쪽 말만 듣냐고. 양쪽 말을 다 들어야지. 이념에 빠져서 부동산을 대하니까는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제 논리로 대해야 되는데 정치 논리로 부동산과 경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가 없어요. 공급을 한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가 없습니다. 어떻게가. 어떻게 지을 건데. 말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만. 또 진보정부서 집값 상승한다는 그러한 얘기는 게으른 관찰이다. 네가 잘못 본 것이다. 넌 게으른 관찰이다.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 현재 문제를 공개 토론을 거쳐서 해결하고 싶다. 토론을 해봤자 그 어떤 해결도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쌓여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액션이라도 하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딱 그겁니다. 네, 여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정부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세제 때문이 아니다.
그 현실 감각조차 없습니다. 이런데 무슨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의 문제는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부동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책 기조는 큰 전환 없을 것이다 라는 정말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고집이 세. 유연성이 없어. 미치겠습니다.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바로 보유세 올리는 거죠. 그리고 양도세 손질하고 7월 세제 개편에서 초고가 주택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야, 초고가 주택 30억이 40억이면은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굳이 30억이고 40억인지 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딱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 가심이 들긴 합니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재 12억에서 9억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5년 40에서 20%로 축소 10년 80%에서 15년 50%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물건이 더 안 나와. 물건이 더 안 나오니까 초고가 주택을 보유세를 때려가지고 물건이 나오게 하자.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비거주 1주택을 왜 자꾸 때립니까? 비거주 1주택자가 그나마 있으니까 전월세가 제공이 되는 건데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인 건데 전월세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떨어진대. 빨리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세금 많이 걷겠다는 정책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세금이 얼마나 거칠까 싶은데 얼마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세금은 법인세랑 소득세예요. 그리고 부가세고 이 보유세랑 양도세는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걸 올린다고 해서 세수 확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올리고 소득세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편 과세를 하는 게 그보다 효과 좋은 게 없어요. 초고가 주택 때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세금이 거치겠습니까? 그걸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비싼 지역일수록. 아 그렇잖아요. 비거주 1주택자 때려잡으면은 그 지역에 다 살려고 할 거 아니. 비싼 지역일수록 살려고 할 거 아니. 거기 전월세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도를 리셋하려고 이러는 건지.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권 교체만 당할 텐데 전월세 떡상하면서 왜 이러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 정말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붕신이라서 그거 아니면은 이게 해석이 안 돼. 그거 아니면은 얘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정권 교체를 당하는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세수 확보하려면은 취득세 중과를 풀어줘야 돼요. 오히려 매수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돼.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비아파트, 전국 아파트 할 것 없이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세수 확보 자체가 안 된다니까 지금. 초고가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세금 걷어봤자 얼마나 된다고. 도움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급은 더더더 안 되고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손해고 지지율도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결국엔 나락가고.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 거리가 빈번해야 취득세, 양도세, 복비 순환되며 활기가 돌지요. 그렇다니까요. 이거는 거리 자체를 틀어막는 건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손질을 해버리면 누가 팝니까? 내가 파는 순간에 비슷한 급지로 이사를 못 가는데 다운그레이드 확정인데 안 팔아요. 못 팔아. 그래서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가 주택을. 그래도 버티기 합니다. 누군가는 팔겠지. 못 버티는 누군가는 팔겠지. 그런데 못 버티는 누구도 한 번에 파는 게 아니야. 왜냐면은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 12월이라니까. 내년 12월. 2027년 12월에 이때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텐데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시간이 있는데 누구는 뭐 내일 팔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2027년 초반에도 팔 수 있는 거고 파는 시기가 다 분산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오는 매물도 많지가 않아요. 나오는 매물이 한순간에 한 시기에 집중되어야 매물출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매물출의 효과도 별로 없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전월세만 떡상시키는 정책이고 그냥 괴롭히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가? 난 괴롭히기만 하면 돼. 그럼 나는 목표 달성이야. 그러면 이해가 좀 돼. 나는 정권 교체 당해도 돼. 쟤만 끌어내릴 수 있으면은 난 그걸로 만족해. 정말 그건가? 그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제가 다각도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겸손은 힘들다. 매불쇼 정말 힘들지만 보고 있습니다. 보는 내내 너무너무 힘들어. 화가 너무너무 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 저게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할까? 수십만 명이 뭐야? 몇백만 명이 보는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니다. 그들 이야기가 정부 정책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선선선 대응을 하고자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는 내내 너무 힘들지. 정말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대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고. 초고가 주택 때리고 비거주 주택자 때려야 되고 장특공제 손질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잡하다 보니까는 알고리즘이 자꾸 뜨는 거야. 자꾸 들으니까 세뇌되고 옳은 거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위가 약해서 못 봐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보는 내내 힘들어. 보는 내내. 근데 그 댓글 보면 막 물개박수 치는 거야. 전문가가 단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데 다들 옳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희망입니다. 이런 글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진짜. 보는 내내 힘들어요 진짜. 사람들은 그 당장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힘든 이야기 지금이라도 비싸지만 선별해서 사야 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비싼데 사라고? 이렇게 들리잖아.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했는데, 보상심리가 발동되면서 내 이야기가 굉장히 거부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 현실적이거든. 사야 돼. 나는 항상 이야기를 했어. 사야 된다고.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지. 그거보다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폭락할 겁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초고가 주택자 이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물개박수 치면서 공감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똘똘 뭉치는 그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 답답한 생각들이 매일같이 듭니다. 매일같이. 기어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기어코 설마 했는데 역시나 잘못된 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딱 그 심정이었는데 그 강을 건너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요나라야. 유럽이 어떻게 저렇게 무너졌는데 부동산 시장이 왜 나락을 갔는데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을.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책을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너무 어렵네요. 무주택자 대표 카페에서 누군가 글을 남겼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이 사람들 물건 내놓게 해가지고 큰 글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매물이 아닌 매매 매물. 용어가 이게 맞나요? 무주택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매물수를 늘리고 그곳에 살던 임차인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매주자가 들어와서 1주택자가 될 테니까 나는 당연히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물이 팔리면 1주택자는 늘어나고 맞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나면은 1주택자가 많아집니다. 1주택자가 된 사람은 그 전에는 어디에 살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던 자리에 임차인들이 들어갈 테고 그렇죠. 1주택자가 되기 전에 그 사람들도 임차인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온 자리에는 다른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리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정책은 최종적으로 서울에 1주택자들이 살고 맞습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서 인구 분산, 지방 살리기 이런 걸 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는 정책의 방향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 정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척입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야. 대부분 이 정도 생각도 못 해요. 잘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머리가 깨진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질문이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과 집값이 잡히는 것 사이에 대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통령조차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대단한 진전이긴 한데 여기서 한계가 드러나긴 하죠. 무주택자분들에게 뭘 얻겠다고 하락을 바라고 있고 잘못된 이념으로 똘똘 뭉친 그 카페에서 뭘 얻겠다고. 아니 지금 클로드 페이블, GPT 코덱스, 양질의 정보가 아무리 넘쳐 흘러도 여전히 정보 불균형 너무나 심각합니다 진짜. 아무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 완전 개뻘짓입니다. 뻘짓이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사 모으든 팔아 제끼든 주택수가 변합니까? 그래서 개뻘짓 붕신 정책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는 돈을 정말 미친 듯이 풀고 있어요. 공급은 규제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포주공 트리니원 여기 제초안을 내야 될 텐데 얼마가 될지 몰라요. 84 기준으로 누구는 4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는 10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호가가 43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베팅인 거야. 4억이면은
개꿀. 47억에 사는 거니까. 바로 옆에는 반려퍼가 톨마을 말고 지금 52억, 53억이 나오고 있는데 10억이면은 배팅 실패일 수도 있어요. 잠실 요즘에 다시 36억 찍기 시작했죠. 84 기준으로. DH방배 입주장인데도 불구하고 호가락 없습니다. 현재 개포 40억 찍었어요. 35억, 36억까지 하락했는데 40억 다시 찍었습니다. 강남도 다시 전고점 다 회복하고 그 이상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강남 역대급 물량이야. 트리니원이랑 DH방배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스를 때린다고 하는데도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어차피 정권은 바뀔 텐데 라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해버려요. 사지마 하면은 나 이러다 진짜 못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초과 수요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정책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부동산은.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으려고 하면은 진짜 못 사는 거 아니야? 철수 여기서 학교 계속 보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돈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등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사라고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 너나 사, 이 붕신아. 결국에 저만 샀습니다. 그리고 저만 부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집 사십시오. 선별해서. 그러면은 부자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